윗선에서 제안한 거고 프로젝트 팔아넘긴 건 하지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반박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거를 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달지 않을 거면 사실 오늘 이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문제잖아요. 오늘 그 악플과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악플과 관련된 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꼭 악플 때문이라고는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악플러에 대한 심각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으로 다들 할 말이 있다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러시겠죠. 거죠. 네. 저희도 사실 뭐 방송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김동완 씨 같은 경우 워낙에 뭐 바른 연예인, 또 유빈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걸크러쉬 이미지고 뭐 소녀소녀 하니까 악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두 분은 실제로 악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유빈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다른 연예인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데뷔 초 때는 이제 제가 원더걸스에 합류를 하면서 새 멤버가 됐는데 세게 생겨서 애들 잡아먹게 생겼다. 잡아먹는 거 기본 많이 들어요. 뭐 또 제 저희가. 피부가 까마니까 까매서 더러워 보인다. 목소리가 똥 같다. 뭐 이런 식으로의 네, 진짜 세상에나.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똥 같은 건 어떤 거지? 자기 표현이지. 이 악플은 정말 밑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동아 씨도 악플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저도 운이 좋게도 악플 없이 살아왔는데 한 번 저는 그냥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좀 와야 되는 과정에서 뭐 악플을 볼 새도 없이 이미 기사 분위기가 나 때문에 약간 팀이 와야 되는 와.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신화 팬들도 놀랍다. 엄청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볼 새도 없이 저는 일단 네. 기사 때문에 좀 패닉이 왔죠. 기사 때문에도. 이게 왜 이렇게 나지? 근데 김동완 씨나 유빈 씨는 그래도 악플이 좀 덜한 편인 것 같긴 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악플 많은 연예인은 제가 섭외를 못했어요. 안 나오시려고. 고통이 고통이 있으시죠. 너무 그 얘기를 꺼내는 괴롭지.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예. 한때 이제 저도 샵 출신이었잖아요, 가수. 근데 샵 때는 뭐 악플 자판기 수준이었어요. 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있었죠. 가장 화가 나는 건 이제 아기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SNS에 아이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기사 원하지 않는다고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썼는데 근데 그 기자분은 꾸준히 기사를 쓰세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꾸준히 쓰시는데 거기 댓글에 그럼 아이를 그러면 스촨성에 보내면 토막으로 썰어서 뭐 그렇게 해준다. 그런 이제 댓글을 쓴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그건 고소해야겠다. 도를 조금 고소해야 넘더라고요. 되겠다. 도를 넘어서. 고소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선을 넘는 건 아닌가. 네, 선을 많이 넘는 건 아닌가 이런 너무 생각이 좀. 무섭다. 최근 연예인 자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악성 댓글과 괴소문입니다. 이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군요. 네, 이들은 별 생각 없이 이런 댓글을 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변호사님 그 허위 사실 같은 거 유포해서 댓글로 막 날르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지 않나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런 게? 그렇죠. 또 실제로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게 교묘한 수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몇 년도에 어디에서 누구랑 같이 일을 했고 그때 어떤 걸 했는데 거기까지는 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완전히 꾸며낸 날조한 거죠. 이런 글을 쓰면은 대중 입장에서는 그럴듯한데?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믿거든요. 그럼 그게 또 퍼집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대중은 그거는 관심 없거든요. 맞아요. 네. 피해는 그냥 다 확정됩니다. 맞아요. 피해는 확정돼요.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네, 있었어요.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원래는 고소할 생각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믿어지고 또 부모님 주위 분들도 그거 사실이야? 라고 뭐 믿고 어떤 거에는 지금 공개하기 힘든가요? 그게 이제 뭐 성매매에 관한 찌라시 약속 한 문구였어요. 번 되게 그 연예계 난리 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여자 연예인들을 거론하는 찌라시가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먼저 나서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옆에 분들도 되게 상처를 많이 상처받지. 받으시는구나. 네, 가족 문제. 찌라시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럼요. 허위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게 네. 계속 퍼져가면서 사실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최초 작성자, 네. 또 시작. 최초 유포자만 바로. 처벌되는 거 아니냐. 나는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전달만 다 해도. 똑같습니다. 네. 실제로 처벌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네. 단순 전달자도 얼마든지 처벌됩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악플러 그 당사자 네. 직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직접 봤죠. 어떤 류의 사람들입니까? 좀 초등학생? 또 있죠. 저희 초등학생이라고 생각 거의 초등학생들이야 그러거든. 그렇지 없진 않아요. 근데 없진 않은데 멀쩡한 사람도 그렇다면서요. 아주 멀쩡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충격이에요. 아주 멀쩡한. 특히 뭐 자녀 몇 명 두고 있는 건실한 회사원. 심지어 어떤 연예인의 그 팬클럽 회장이기도 해요. 어머, 다른 여자. 아니요. 내가 그 김동완 연예인. 팬클럽 회장인데 내가 예. 김동완 악플 쓰는 예. 거지. 아니 그럼 완전히 회장이면서 안티네요. 네, 그것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다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머, 왜 네. 했나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그 연예인을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해야 내가 할 일이 된다고? 생긴다. 그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너무 이상하다. 자기가 일거리를 만들어 자기가 자기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제가 충격받은 악플러는 정말 너무 성적으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정상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착각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화센터에서 아주 고상하게 사군자 강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분이요? 여성입니다. 여성분이요? 네, 그래서 이 이중생활, 온라인과 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 이중생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찾고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고요. 사군절 하시는 분이 그래 성적 농 그건 뭐 되게 근데 희한하네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영화에서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죠. 다뤄질 때 보면은 네. 정말 젠틀하고 응. 사회적으로 너무 사회생활을. 반듯한 네. 사람이 항상 뒤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식의 묘사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 심리적으로도 평소에 분출을 못하고 꼭꼭 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익명 뒤에 숨어서 이제 자기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종종 아니 있는 악플러 만나본 적 없어요? 없죠. 실제로? 한 번도 없죠. 그때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도 저도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평범하신 분이었다라는 것만은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되게 고충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플이 많이 달리는 분들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악플러처럼 보인대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근데 그 스타일리스트, 남자도 매니저를 마찬가지예요. 쫓아. 남자도 눈치 보게 되고 주눅 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좀 소수인데 사실. 그렇죠. 일반화하는 거죠. 김동완 씨도 혹시 그러면 안티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나보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아주 초반에 21년 전에 너무 옛날에는 SNS도 이렇게 악플 달기도 어렵잖아. 그때는 악플이 진짜 나우누리 몇 개. 천리안이라고 있어요. 20대가 PC통신 하던 시절에 제가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근데 PC통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연예인 그거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때는 그랬죠.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다 하는. 네. 네. H양이라는 H양, 분이 네. 항상 저한테 담배 좀 그만 펴요.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 나요. 이거를 가까이 간 적 있나 계속 보다. 그러니까 팬클럽 이렇게 많이 인사도 하고 이러니까요. 저희 담배는 안 피는데 제가 담배는 안 핍니다. 맨날 여기다가 오늘 온 거예요 현장에 그 H양이라서 저기요 저 담배 안 펴요 라고 하는데 이걸 막 뿌리치면서 아유 오지 마세요 담배 냄새 나니까 그러면서 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 내 얘기 안 듣는구나 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듣고 싶지 않고 소비해야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그것도 망상 그쵸, 망상이죠. 제가 그분 때문에 3년을 담배를 폈어요 그 이후. 열받아서 홧김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악플이라는 게 소통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슬픈 일이 있고 나서
김동완 씨가 올렸던 글이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누구나 뭐 이 글을 읽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더 많은 매체들과 더 많은 연예인들이 생겨나면서 서로에게 강요받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편히 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길 바라는 어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섹시하되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터프하되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야 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고 있죠. 많은 후배들이 돈과 이름이 주는 달콤함을 위해 얼마만큼의 마음의 비용을 갖고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의 안일한 대처는 접촉 없이도 퍼지게 될 전염병의 숙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뉴스를 보고 좀 너무 황망한 거예요. 딱 그 사건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친구가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제 지인 통해서 연락도 해보기로 했거든요.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뭐 누굴 만나야 되면은 좀 얘기를 해달라, 나도 소개시켜줄 사람들이 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보였어요. 그래, 이것도 방법이야. 얘 잘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뉴스를 접하니까 맞아.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랑 뭐 일면식도 없는 친구인데도. 아니 왜냐면 뭐 TV MC도 하고 그래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저도 괜찮다. 그 속에서도 그래도 견뎌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했던 그 친구가 했던 프로그램도 저는 사실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악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했던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그 모티브를 따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TV나 그러니까 라디오나 TV 앞에서 누군가를 욕을 하고 막 험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게 허용되지 않는 국가잖아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다치고 괴로워했던 순간을 다시 끄집어내서 리액션을 본다는 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냥 인간 동물원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묻어두고 덮어둬봤자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처라는 자꾸 게. 꺼내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 동료 연예인한테 내 힘든 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거 위로 포비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위로 포비아. 네,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것조차 무서워하는. SNS가 발달한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는 나의 하루에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악플에서 끝나질 않고 제일 화난 게 그 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긴 한 연예인한테 너도 가고 싶냐? 이런 댓글을 단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댓글을 단 거를 또 누군가가 기사화한 거죠. 응? 도가 너도 지나친 가고 거죠. 싶냐? 도가 지나친 거죠. 머릿속 기우적들이 늘어나 현실 속 늪을 찾아갈 시간이야 나쁜 날은 아니야 그냥 괜찮아 꽤나 지긋지긋한 건 사실이야 미디어를 통해서 연예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불필요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돼요. 그걸 유사 친밀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릿속에서 착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로 악플의 소재가 되는 건 그 사람이 연기했던 것, 그 사람의 노래의 내용이 악플의 소재가 되기보단 그 사람이 리얼리티 쇼에서 나왔던 발언들, 그 사람이 SNS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악플을 부르는 악플의 소재들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악플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미디어 측면에 있어서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레에는 지금 연근, 감자, 양파, 당근, 돼지목살, 브로콜리, 토마토 등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해서 카레 라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매운맛 플러스 토마토 껍질에 있는 향이 좀 들어가서 좀 더 감칠맛 나는 맛을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은 돈을 잘 버니까 그런 것도 감춰야지. 너 그런 거 싫으면 연예인 하지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든지 말든지는 내 자유야. 왜 그래? 감수해야 되는. 왜 사이코 드라마 하시는 줄 알아요? 비용 잘 놀아요. 근데 악플로 인해서나 뭘로 인해서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어떻게들 견뎌? 연예인으로서 힘들었을 때? 연예인으로서 힘들었을 때. 술로도 사람으로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이제 그 펜션에서 한 3일을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있어볼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한 2년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근데 그러다가 아, 나는 시골에 살아야 되나 보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도시를 떠나야 된다. 그 제가 그때 최진실 씨, 뭐 최진영 씨 다 돌아가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겠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시골로 가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유빈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진짜 힘들 때 뭐. 저는 일단 뭐가 제일 힘들어요? 연예인 생활하면서. 잘하고 싶은데 망같이 안 될 때. 그건 누구나 하고 네. 있는 거지. 그냥 내가 하는 거? 활동을. 네, 그러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결과에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이고. 네. 매 순간이 되게 불안하죠. 네, 망같이 안 될 때 그럴 때 불안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부모님한테 많이 털어놨어요. 건강한 거다. 처음에 많이 털어놨는데 이제는 좀 못해요. 왜? 걱정하실까 봐. 걱정하시고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괜히 뭔가 심력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저도 이제 그럼 이제 요새는 어떻게 차가고. 풀어요? 그러게 요새. 요새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뭐 제가 재봉틀? 아니면 자수? 제가 뜨개질?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냥 혼자 막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악 작사를 많이 해요. 근데 좋다. 글을 쓰는, 글 쓰는 게 걸로 진짜 많이 치유되는 풀리는 것 같아요. 치유돼. 많이 치유돼. 네. 그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뭐 이것도 양봉도 그래서 한 거잖아요. 예, 뭐 도움이 정말 됐습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뭔가에 집중, 집중을 하면. 집중하면.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벌이랑 대화해. 동안아 상담 한번 받아. 그러죠. 아니 벌과도 대화를 하지만 동종업자, 양봉업자.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도 하잖아. 저 벌 선생님도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벌 선생님. 벌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 보자. 어이구. 밥꿀이야, 밥꿀. 이 정도는 따야. 응? 이게 막힌 게 밥꿀이야. 아, 막혀 있어야 좋은 거구나. 근데 막 엄청 단맛이 안 나고 평소 꿀에서 못 먹었던 희한한 맛이 나네요.
말씀만 틀릴 걸 먼저 꿀하고. 그러면 사장님 너무 신기한 게 얘는 벌집이 그냥 녹는데 벌집이 왜 녹지? 저는 아니 벌집이 녹아 입에서 나 안 뱉었어. 다 먹. 그냥 녹아버리는데? 고생했다 벌들아. 내년에 더 많이 따와라. 그분하고 네. 이 벌 얘기하고 꿀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그리고 되게 신나해 갑자기. 어제 새로 꿀을 땄어요. 되게 신났어. 우리가 운이 좋았네. 이거는 제가 딴 거고요. 제대로다 세상 제대로. 최고의 후식이다. 어머 볼이 있어. 볼이 있네요 안에. 있죠. 애벌레도 있어요. 같이 예, 먹는 예. 거야. 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나도 그래? 처음 먹어.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꿀 사오시면 다 이런 모양이었어. 저는 처음 봐요. 아 그래? 나무 얘는 제가 한 거라 핵꿀이라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시큼한 맛이 이거 나실 옛날 꿀들은 먹으면 목이 애려. 감기 기운 있을 때 좋아. 이게 프로폴리스인 거죠? 프로폴리스하고 꿀은 달라.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되게 달달한데 맛있는 달달. 되게 되게 맛있다. 네. 어머 딱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악플도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악플을 단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 기준이 있나요? 처벌 얘기를 하니까 네. 악플 단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죄형 법정주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악플 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이 안 되는 만들어진 거예요? 거죠. 네, 하지만 다른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우선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욕설이에요. 네, 욕설 또는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언사, 경멸적인 표현,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면 그런 감정 표현 자체가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벌이 맞습니다. 어떻게까지 나오는지. 네. 제가 몇몇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다 유죄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됐을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좀 방송 가능할 법한 것만 좀 추렸습니다. 네. 아주 조금만 추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참 미친 X. 더럽게 못생긴 할망 탱구가. 어씨, 나 되게. 자, 그 얘기만 요거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이에요. 벌금 얼마 나왔을까? 미친 X 늙은 할망.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 두 분 정답입니다. 50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 약하다. 할망탱이 기분 나쁜데. 진짜.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한테 단 건데요. 이 X야. 북으로 꺼져라. 양현수한테. 야, 얘 벌금 얼마일까요, 이거는?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걸 좀 더 약하게 해보시는 거죠. 저도 약하게 봐요. 200만 원. 20만 원. 이거 역시 50만 원. 네, 이거 역시 모욕죄가 한 50만 네네, 원인가 이거 50만 원 나왔어요. 자, 어떤 한 그 여성 연예인에게 예전 그 아이돌 출신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내용을 8번에 걸쳐서 글을 썼어요. 제가 굉장히 순화한 거고. 그건 좀 세다. 네. 성폭력도 같이 붙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유죄 판결 나왔고. 네. 벌금형은 아니고 이때는 징역형이 나왔어요. 징역형. 네, 징역형 나왔어요. 네. 징역 어느 정도 나왔어요? 8개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 집행유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벌금 징역, 1000만 원. 징역만. 얘기했잖아. 징역. 난 두 개 다 더블로 매기려고 그랬지. 예. 그래 그러면 실형이에요. 예, 실형? 징역형. 예. 실형 6개월. 6개월. 네. 저도 6개월. 6개월. 징역 5개월형 나왔고요. 6개월 정도. 이게 불구속 집행유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았는데 1심 판결 선고하면서 판사가 징역 5개월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켰어요. 우와. 형량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간, 횟수, 내용,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 전파 가능성, 연령, 소득 수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5개월이지만 이렇게 법정 구속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알겠다.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경우는 어때요? 해외 경우. 국가마다 다 다르지만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요.
처벌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민사로 해결합니다. 즉 손해배상으로 해결합니다. 아, 손해. 그런데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자료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것도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아주 막대하게 매겨버립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단기 실형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유빈 씨는 아까 고소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고소를 했는데 한 분은 벌금형 100만 원, 다른 분들은 이제 증거 불충분이나 아니면 이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다. 한 명은? 그래서 이제 한 분만 처벌이 됐었어요. 네. 근데 100만 원이란 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부족하다? 더 때려야 된다, 벌금을?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되게 지속적으로 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심코 자기가 너무 그날 힘들어서 진짜 그냥 쓰신 아니,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업이 맞아요. 갖고 있는. 네. 그렇지, 왜냐면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저희 손님이니까 막 대할 수가 없는 그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100만 원이 뭐 액수가 뭐 많고 적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형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빈 씨가 정말 용기를 크게 내신 게 대부분의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연예인들이 내가 괜히 반응을 했다가 저 사람이 더 난리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막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두렵더라고요. 무기력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액션, 내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날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도 조심시키는 어떤 그런 액션 되지만 나 자신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고소하신 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이 이제 코디네이터, 스타일리스트 붙어서 머리도 꾸며주고 화장도 해주고 막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커밍아웃한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 성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 정신과 다녀요거든요. 아, 그 정도로 어려운. 그만큼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낙인을 찍히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한 명만 만들려고 해요. 한 명만 있어도 살아요. 너랑 죽지 않아. 비슷한 상황에 공감해 줄 수 맞아요. 있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아, 진짜 필요해요. 그럼 각자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처벌 수위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지금처럼 악플 써서 명예를 훼손하고 또 모욕을 줘도 50만 원. 그 정도 벌금이면 사실 벌금 내고 또 해도 된다.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엄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다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각심을 줄 정도의 처벌 수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을 우리 어린 후배들한테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선배님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선배님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이렇게 태도나 말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좀 후배들이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양희은 선배님이 농담처럼 늘 말씀하시지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버티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후배들도 지금 선배님들 오랫동안 버티고 계신 또 지키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잘 버텨보겠습니다. 아, 후배님이세요? 저는 우선 악플러들도 있지만 선플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선플 문화가 더 많이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악플이 올라오더라도 그 아래서 같이 선플로 달아주시는,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도 힘이 되고.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쨌든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뭔가 이런 문화를 자리 잡아 나가면 악플도 이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김동완 씨가 양봉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유빈 씨가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그렇고
이 어린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연예인이라는 거는 기본 맞아요. 틀이. 예. 맞아요. 내 인생에 수동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적인 내가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욕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잘하죠. 진짜 잘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쌍욕부터 제가 욕 진짜 잘하거든요. 무서웠어요 근데- 옛날에. 네, 근데 욕을 하면요 욕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제가 욕을 끊고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하면서 지금 살거든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댓글 달는 그 여러분들이 선풀을 달면 선풀처럼 살게 될 것이고 악플을 달면 악플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야, 좋은 말이네요.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게 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거든요. 그럼요. 맞아. 그래서 항상 악플 없는 사회, 악플이 줄어드는 사회, 그리고 또 저희 연예인들도 열심히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